안녕하세요. 보스 채널의 소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음, 저는 안부차 또 여러분 소식도 궁금하고 해서 연락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켜봤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살고 있는 영암은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눈이 꽤 많이 쌓였어요. 요 정도? 그러면 5cm 정도 쌓인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전라도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겨울에 눈 오는 확률이 낮아지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사 온 이후부터 해서 눈이 꽤나 자주 겨울에 오고 있답니다. 제가 눈을 부르는 사람인가? 장난이고요.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안부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댓글에서도 궁금해하시고 했던 내용들이 저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직업을, 그러니까 어떤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진로 고민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저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40대니까 직장 생활 이제 22년 차거든요. 네, 거의 쉬지 않고 쭉 직장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시각 장애인, 특히 이제 저시각 장애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뭐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 네, 생각해 봤어요. 간단하게는 뭐 앞으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시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선택했던 직업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사실은 언어 치료를 선택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그 길은 접게 되었었고요. 사선책으로 선택한 건 관광 중국어라는 전공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언어 쪽에 되게 관심도 많고 재능도 있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관계로 지금은 니하오, 짜이젠 뭐 요 정도, 我是 한국어 요 정도가 제 중국어 실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관광 계열이었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은 하긴 했죠. 뭐 예를 들면 국내 여행 안내원 자격증, 그리고 해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 그리고 호텔 종사원 자격증, 이 정도가 해당 학과를 졸업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어를 놓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HSK라고 하는 이제 어학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중국어에는 꽤나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그쪽으로 전공을 더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으로 전공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동기나 선배님들은 중국에 연수를 가 있는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취업을 했던 곳이 처음으로 이제 여행사 취업을 했었고요. 여행사 취업을 했을 때에 제 성격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첫 직장이 꽤나 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여행사 사장님께서 너는 이런 안경을 쓰고 일을 하는 주제에 이런 여행사를 선택한다는 게 직업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저보고 뭐 너는 공무원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사회 초년생이고 업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었는데 서류를 하늘에 막 날리면서 너 같은 거는 이라는 표현들을 막 사용하시면서 네, 좀 악덕 고용주셨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인 급여도 주지 않으셨고 수습이라고 하면서 월 30만 원을 제공하셨죠.
보고 계시나요, 사장님? 정말 그때 마상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계시든 그런 마인드는 이제 많이 내려놓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사장님이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업을 했던 곳이 어디였나 생각해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아버지 간병차 몇 년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초반에 이제 관광 호텔을 해남에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팀이 있었고요. 그 개관 준비 팀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이 지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집기를 구매한다거나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한 뭐 이제 공기 관리를 한다거나, 또 이제 호텔 준비하면서 호텔 홍보,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시설물, 부대 시설 이런 것들 뭐뭐 들어오는지, 침구류, 뭐 스위트룸은 어떤 게 있고 그 방에서 제공되는 컨디션, 룸 컨디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사전에 조율하고 체크하고, 중간에 이제 집기들 같은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네, 그런 개관 준비팀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아버지 간병을 위해서, 제 고향은 저쪽 완도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완도 고금도라는 섬입니다. 그 고금도 안에 있는 이제 요즘 말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이나 재증명 발급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토지 대장이나 성적증명서나 뭐 졸업증명서, 뭐 건축물 관리대장, 뭐 농지원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내지는 인구동태라고 해서 혼인신고나 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나 이런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인구동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반한 정보들을 이제 입력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호적, 그때는 호적이었고 요즘에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호적 정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취약아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동주민센터의 민원봉사실, 민원봉사과 등에서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시골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약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를 볼 때 이 안경을 착용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급여는 당시에 뭐 무기계약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이 없는 이제 근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3년을 시골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육지로 나와가지고 못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여행사 업무를 다시 했었고요. 뭐 그때는 이제 항공권 발권이나 또 예약, 그 다음에 일정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손님들 해외로 여행 가시기 전까지 여행 준비물 체크하는 거, 뭐 여권 발급이나 비자 발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활동적인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에도 이제 사장님께서 이런 이제 보장구를 착용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에 좀 투입이 되기는 어려웠어요. TC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C는 관광 가이드 자격증이겠죠. 네, 그런데 그쪽까지는 투입을 하지 못했어요. 거의 이제 사무 쪽에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 많은 회의감을 느낀 채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나한테 적합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 전문 학교가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한평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가 있고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요즘에는 특정 기업으로 연계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있고, 특정 자격증이나 어떤 과정들을 이수함으로 해서 그쪽 관련된 업종으로 제 진학 진로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해주는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각 장애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다른 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쉬러 간다라는 개념으로 직업 전문 학교에 취학을 했었고, 그때 이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길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략 3개월 정도 지내게 되었고, 이제 숙식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숙식을 하면서 그 텔레마케터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솔직히 꼭 그 직업 전문 학교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는 중간에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KT 100번이라고 하는 100 전화하면은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이제 상담사 근무를 대략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어서 드림시티 방송이라고, 현재는 CJ이죠. 케이블 방송, 경기 케이블. 네, 거기에서도 잠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다시 전라도 광주로 내려와서 광주에서도 이제 KTF 고객센터, 그리고 SK텔레콤 미납센터, 체납센터죠. 거기에서도 잠시지만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쭉 콜센터 업무를 했었습니다. 다산 콜센터라고 서울에 120 다산 콜센터가 있죠. 거기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수영복 회사,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수영복 회사에서도 대략 3개월 정도 짧게 일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급여가 보장되지 않거나 너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대기업 진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특채를 알아보던 와중에 LG U+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대략 8년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8년 6개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7년 6개월인지 8년 6개월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한 이후 여러 가지 또 보험회사에 아주 잠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택배회사에 이제 택배 예약을 받는 거죠. 방문 예약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콜센터에서도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이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영암으로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서울 종로, 그리고 어딥니까? SRT가 있는 곳 어디죠? 동탄. 네, 동탄이라고 하는 지명에 또 어둠 속의 대화 분점이 생겼는데, 거기 관련된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콜센터에서도 일시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연관성 없는, 개연성 없는 직업들을 많이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좀 활동적인 면보다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기는 하죠. 이렇게
요즘에는 직업도 다양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직업 이외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각자가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어쨌든 생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사실 닥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그 삶이나 현실이 굉장히 왜 나는 꼭 이렇게 일을 해야만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며 살았는데, 또 그런 환경들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를 사실 특별히 더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이런 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꽤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제 생계가 좀 걱정이 되고 여전히 좀 심리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제가 원치 않는 용기를 내므로 해서 새로운 또 이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환경, 그런 것들에 좀 쉽게 빨리 동화되고 적응하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그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미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물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알죠. 나의 장애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많이 단념하고 충분히 많이 담대해졌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순간 팍 하고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현타가 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은 항상 열려 있다. 내가 선택만 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에 뭔가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선택해 보시고, 그 선택한 것들 중에 내가 진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 직접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일단 해보자, 해보는 거지 뭐, 아니면 또 퇴사하고 다른 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조금 넓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 안 되면 말지 뭐, 안 돼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조금 연말을 혹시라도 힘들고 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도 어떤 경험도 나쁜 경험은 아니더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내일 결과가 나오는 이제 상태이긴 하지만 이직을 또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그때 또 새로운 직업이 정해지면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안부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23년도 새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뭐 새로운 계획도 많이 세우시겠지만 뭔가 내년에는 앞으로는 내가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하나하나 좀 적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매일매일 계획하지 않아도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미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뿅.